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20명으로 4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며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적용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아래면 9시까지 운영이 허가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자국 기업의 백신 2종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020명 늘어서 누적 64,26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9명이나 늘어서 누적 981명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985명 늘어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 등 수도권에서만 685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33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45,240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도착 순간부터 배송과 보관은 물론 접종과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한 채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해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우리 백신 접종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달 말까지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완결하고 진행 상황은 수시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밀집, 밀폐, 밀접의 산밀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며 시설별, 상황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환기 지침을 보완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애초 어제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5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돼 강화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5명이 넘는 동호회 모임이나 직장 회식, 신년회 등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면 금지됩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 역시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감염 확산세를 끊고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 규제는 시설 특성에 맞게 다소 완화되거나 오히려 강화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 운영이 허용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역시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됐고 비수도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광자 역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리 두기를 부분적으로 강화해서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꺾는 방식을 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적 충격과 민생 피해를 고려해 3단계 격상 대신 기존 거리두기 연장을 선택하면서 새해 들어 전국적 감염 확산세가 잡힐지 주목됩니다. YTN 지완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천여 건의 검사가 진행돼 1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된 누적 환자는 총 2,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7일까지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뮤지컬 업계가 공연 중단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폐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제작사인 EMK 뮤지컬 컴퍼니는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발표된 지난 2일 자사 SNS를 통해서 당초 4일까지였던 공연 중단 기간을 오늘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오늘 17일까지였던 공연을 2주 앞당겨 조기 폐막했고 지난 5일부터 공연이 중단되어 온 뮤지컬 고스트와 오늘 12일 재개될 예정인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등도 공연 중단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뮤지컬 제작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근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좌석 2칸 띄어앉기 조치의 재검토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스키장 운영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하지만 스키장 인근 임대업소 상인들은 부분 개장으로는 손님이 찾아오기 힘든 구조라며 손실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키장 운영이 재개되면서 스키 임대업소가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드와 스키를 소독제로 꼼꼼히 닦고 고글과 의류 등은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살균 처리합니다. 소독을 마친 의류는 비닐에 하나하나 넣어 그 어느 때보다 방역에 더 신경을 씁니다. 렌탈 나갔다 온 의류는 세탁을 해가지고 의류 전용 살균 소독기에서 소독을 해서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세탁 비닐에 싸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스키장 운영이 재개되면서 상인들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키장 운영이 전부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허용됐기 때문. 스키장 개장이 다시 허용됐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해야 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도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스키장 인근 상인들은 스키장을 개장해도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 인근 스키 임대업소만 100여 곳, 올해 예약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10%도 채 안 됩니다. 스키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제대로 홍보도 못한 데다 그나마 오던 손님도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영세업소들은 언발에 오줌 누기 격이어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렌탈 하시는 렌탈샵에 거의 8, 90%가 영세업자들인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전년 매출하고 이렇게 봐서 다만 5분의 1이라도 보존을 해줘야지. 스키 성수기의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상인들은 사실상 폐업 직전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이런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고 창업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이들을 박기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2살 이근우 씨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일반 식당을 열려고 반년 가까이 준비하다 거리두기 격상에 포기했는데 배달 시장이 커지는 걸 보고 배달 전문 치킨집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가족 모두 걱정했지만 도전해보자 결심한 만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홀 장사가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배달 쪽이나 포장 장사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싼 가격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름을 알리고 최대한 1년 반 전 첫 아이를 출산한 김성경 씨는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료 가격이 오르고 수급 속도는 더뎌지는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5월 첫 제품을 출시했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새 제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코로나 상황에서 런칭을 했고 시장에 처음 선 보였던 건데 일단 첫 스타트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코로나19 속에서도 창업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창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 관련 업종 창업은 더욱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업종에서 퇴직자가 늘어나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늘기도 했고 4차 산업 관련 정부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비대면과 관련된 이러한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라는 기회가 더 많이 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분야의 지원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 내어 새 출발에 나선 사람들. 신축년 새해 어떤 나날이 펼쳐질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끝나서 경제도 풀리고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 화이팅! YTN 박기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홈술과 홈파티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와인 수입 물량과 금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와인 수입량은 38,900여 톤, 수입액은 2억 3,927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달 수치를 제외하고도 이전까지 사상 최고치였던 2019년 수입량 33,700여 톤과 수입액 2억 386만 달러를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액은 지난 2011년 1억 1,28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통계가 과장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35만 77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25만 명을 넘어선 뒤 30만 명까지 26일, 이후 35만 명까지 20일이 걸리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또한 한 달 넘게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2일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에 대한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로 매우 부정확하고 적게 보고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 때문에 수치가 매우 과장됐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All you need to do, Chuck, is go into the trenches, go into the hospitals, go into the intensive care units, and see what is happening. Those are real numbers, real people, and real deaths.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w, my concern is that it could get worse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as we see the lag that happens when an event occurs like the Christmas and New Year's holiday. 파우치 소장은 예상보다 더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3일간 초기보다 훨씬 나은 하루 평균 5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다며 접종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이달 중순 하루 1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4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 대부분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 모임 금지령을 어기고 곳곳에서 비밀 파티가 열렸는데요. 특히 프랑스에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36시간 동안 비밀 파티를 즐기다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작은 마을의 창구안.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열린 이 비밀 파티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겼습니다. Quand on a 20 ans, là, on est un peu conscient qu'on est en train de cramer un peu notre jeunesse dans cette histoire. Et je crois qu'il y a toujours cette espèce de forme de lutte contre la dépression aussi qui nous pend au nez.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돌을 던지고 순찰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파티가 시작된 지 36시간 지난 2일 오전에야 겨우 해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파티를 주도한 7명을 구속하고 1,200명에게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사교장. 모임 금지령을 어기고 비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 황급하게 달아납니다. 부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도 줄지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파티에 참석한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Personas, según tengo antecedentes, lograron evadir el actuar policial, pero el grueso de las personas, la mayor parte de los asistentes y los organizadores están todos detenidos. 유럽과 남미 상당수 국가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제한이나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에서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두 주간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모임을 억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단속을 피해 비밀 모임이나 파티가 열리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독일이 오늘 10일까지로 예정된 봉쇄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6개 주지사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장을 2주로 할지 3주로 할지 또 학교와 보육시설 운영을 재개할지를 두고는 16개 주별로 의견이 갈려서 이번 주 화요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하는 연방정부 주지사 회의에서 결론 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바이에른주의 마르쿠스 죄더 주지사는 전면 봉쇄는 1월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만큼 선생님과 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빌트암 존탁신문에 말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 4일부터 주요 대형 병원과 지역 보건의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 회분이 전국 병원 등으로 운송돼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일단 몇몇 대형 병원에서 접종을 시작한 뒤 며칠 내 전국 수백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인도에서 자국산 백신 2종이 승인됐습니다. 이미 자국 백신 80만 명의 접종을 마친 러시아에서는 전자접종 증명서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인도가 백신 2종의 긴급 사용 승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백신 회사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비실드와 자국 기업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박신입니다. Vaccines of Messrs. Serum and Bharat Biotech are being approved for restricted use in emergency situations. 세계 최대 백신 회사인 인도 제약사 세룸 인스티튜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허가가 나면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백신 5천만 회분을 이미 생산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백신 승인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며 두 백신이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인도인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자축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고령층 등 3억 명 정도입니다. 앞서 자체 생산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를 자국민 80만 명 이상이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일부터 공공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На сайте госуслуги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тот пациент,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акцинацию,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дистанционный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охождении, привив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охождении вакцинации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Это уже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с 1 января.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자국산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백신 보유국의 접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은 물론 제사 등 가족 행사도 포함되는데요.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올해는 하루빨리 코로나19란 글자를 지울 수 있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